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솜이 한 볼로 만드는 와펜 보트 파우치 준비해봤어요. 보시면 가운데 큼지막한 귀여운 와펜이 포인트고요. 아래서부터 위로 넓어지는 보트 모양으로 수납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밑에 이렇게 바닥이 있어서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퍼를 사용해줘서 조금 더 기성품 같은 느낌으로 아주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게 준비해봤어요. 보시면 약간 미니미한 사이즈인데요. 저는 솜이 한 볼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65g 중에서 한 50g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파우치는 제가 한 볼을 전부 다 사용해서 길게 떠본 모양인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두세 단 정도, 한 세 단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짐을 좀 넉넉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로로 평단만 쭉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가로로 길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 15cm 지퍼가 아니라 30cm 지퍼로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작 사슬로만 사이즈 조절 가능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사슬 원하시는 길이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에 맞게 지퍼는 이 사이즈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기 때문에 지퍼도 30cm 지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또 뜨는 양에 따라서 솜이 실도 한 볼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지퍼를 달아서 기성품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지퍼 다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소미실 같은 경우에는 코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지퍼 다는 게 정말 쉽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선 따라서 홈질로 그냥 꼬매주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티도 나지 않고 정말 어렵지 않게 달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수혜용 실과 바늘만 따로 챙겨서 같이 이 와펜도 한번 달아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바늘 사용해서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 금방금방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로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솜이 한 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516번 영상 속에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바늘은 7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보다 작은 바늘을 사용하실 경우 이제 손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우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퍼는 15cm짜리 스퀘어 지퍼, 저는 실버 아이보리 색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파우치 사이즈를 임의적으로 크게 만드실 분들은 15cm 지퍼 말고 30cm짜리 지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도 하나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첫 코 표시할 수 있는 마커 하나 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돗바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살짝 뭉툭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 정리하는 돗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돗바늘로 지퍼까지 같이 꿰맬 수 있어요. 약간 살짝 뭉툭하지만 이 정도 굵기는 괜찮은데요. 저희가 파우치의 포인트로 이렇게 와펜을 달아줄 건데 와펜 달아주실 땐 이렇게 얇은 수혜용 바늘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바느질할 때 쓰는 뾰족한 바늘이고요. 또 수혜용 실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수혜용 실이 없으시면은 로미오나 줄리엣 같은 면실 이제 가닥을 풀어서 한 가닥만 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소미실 가져와 주시고 손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꼬리 실은 이 정도 남겨주시면 충분하고요. 시작 매듭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시작 매듭 지어주셨으면 시작 사슬을 13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시작 사슬을 늘려주시면 파우치가 가로로 길어지고 시작 사슬을 줄여주시면 그만큼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 사슬로 사이즈 조절하실 수 있지만
너무 크게 늘리실 경우에는 15cm 지퍼로 위에 커버가 안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가로 길이를 많이 늘리실 분들은 30cm 지퍼로 꼭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도안대로 떠보겠습니다. 시작 사슬 13개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13개의 사슬 떠줬고요. 이제 여기에 짧은뜨기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서 파우치의 바닥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이 파우치는 몸통은 전부 다 짧은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코에 기둥사슬 제외한 그 다음 코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닥 통과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두 가닥 통과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닥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벌어짐이 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가닥 한 번에 통과해서 짧은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코 먼저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뒤집어가면서 떠줄 거기 때문에 마커 표시는 따로 안 해주셔도 되지만 첫 코 부분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코에 마커 표시 해주고요. 사슬 개수대로 짧은뜨기도 13개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옆에 코도 두 가닥 통과할게요. 짧은뜨기 둘, 셋, 11, 그리고 12개의 짧은뜨기까지 해줬으면 이렇게 끝에 시작 매듭 앞에 있는 한 가닥에 사슬이 남아있죠. 여기에도 마지막 짧은뜨기 13개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바닥면에 2단인데요. 2단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3개 해주시면 됩니다.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코로 들어가는 부분이 첫 코겠죠? 짧은뜨기 하나, 둘, 이번에는 여기 마커 꽂아져 있는 코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 시작 사슬이 아니라 짧은뜨기 머리 코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 전부 다 통과해서 넣어주셔야 해요. 마커까지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번째 마커 꽂아져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2단이 끝이 났어요. 이제 얇은 네모 모양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2단까지 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7단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올려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첫 코부터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총 13개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3단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서 7단까지 떠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한 코에 하나씩 코의 증가나 감소가 없도록 13코씩 떠서 7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7단까지 떠왔는데요. 7단을 마무리했을 때 처음에 남겨둔 요 꼬리실이 왼쪽에 가 있으면 됩니다. 홀수단을 떴을 때 요 꼬리실이 왼쪽에 가 있는 게 맞고요. 단수 세보도록 할게요. 1단, 2단, 3, 4, 5, 6, 7단. 7단까지 떠줬고요. 자, 이제 몸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바닥면에서 코를 주어서 이제 바닥단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방금 떠줬던 요 마지막 13번째 코 머리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코를 넣어줬던 요 구멍 보이시죠? 자, 요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마커 꽂아서 표시를 꼭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표시해 주셨으면 이제 이 옆면에서 코를 마저 주워 볼 건데,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큰 구멍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이 구멍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보다는 살짝 위에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또 코를 주워주세요. 그리고 이 구멍에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점선처럼 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라인이 있죠. 자, 요 라인, 여기 요 점과 점 사이에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셋. 바로 또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너무 벌어지니까 또 살짝 돌려서 위에 있는 두 가닥만 잡고 짧은뜨기 넷. 지금 마커 꽂아져 있는 것부터 해서 총 짧은뜨기 4코로 코 주워줬고요. 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점선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보이시죠? 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요 구멍에 바늘 넣어서 5 떠주시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줬던 요 시작단 바로 윗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너무 크니까 바늘 살짝 이렇게 편물 돌리셔서 보이는 하나, 두 가닥 잡아서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옆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코를 주워줬고요. 이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코를 더 주워줄 건데요. 보시면 여기 단은 좀 더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시작 사슬 중에 두 가닥을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약간 사선 방향으로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코예요. 자, 여기 가장 첫 번째 코, 가장 처음에 시작사슬 잡아줬던 부분이 첫 코가 되겠죠? 이 코에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는 쉽게 말해서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2개 넣어서 늘려준다라는 뜻입니다. 2코 늘려뜨기 하나 떠줘서 한 코에 짧은뜨기를 2개 넣어줬어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1번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11번은 요 마지막 한 코 남기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꼬리실은 뒤로 감아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2, 처음에 늘려뜨기 하나 해줬고요. 짧은뜨기 하나, 둘, 또 옆에 코 셋, 넷, 5, 6, 7, 8, 9, 10, 그리고 11코 떠주셨으면 이렇게 마지막 한 코가 남습니다. 자, 요 한 코에는 또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한 개 떠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더. 자, 요렇게 한번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떠줬는데요.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코를 줍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여기 옆면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코 넣어줬던 요 짧은뜨기 코 들어갔던 이 자리에서 왼쪽으로 한 칸 옮겨주시면 또 이렇게 단과 단 사이에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떠줍니다.
자, 또 그리고 이렇게 점선 부분 있죠? 이 점선 부분에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또 단과 단 사이 짧은뜨기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 코도 짧은뜨기 여섯, 그리고 또 짧은뜨기 6코 주워줬으니까요. 2코 늘려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11개 해주고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 코에도 짧은뜨기 1코 넣어주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둘.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위치는 요 짧은뜨기 머리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끝에 있는 요 이제 옆면은 끝이 났고 윗면에 짧은뜨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2코 늘려뜨기와 2코 늘려뜨기 사이에는 짧은뜨기가 6개 있습니다. 요 단에서만 짧은뜨기를 6코 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늘려뜨기 한 번 해줬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1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11개의 짧은뜨기 해줬으면 마커 꽂아져 있고요. 그 전에 기둥사슬 1코 해줬던 거 있고 이렇게 1코가 남아요. 이 1코에는 또 2코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2코 늘려뜨기 해주셨으면 모든 코를 다 떠준 겁니다. 이렇게 편물을 살짝 뒤집어 주시고요. 뒤로 보내주시고 이제 여기가 겉면이에요. 겉면을 보고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모든 코를 다 떠줬으니 마커까지 왔는데요. 보통 이제 뜰 때 이 마커에 빼뜨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빼뜨기 자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뜨기 없이 마커 제거해주고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빼뜨기가 아니라 다음 단은 또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빼뜨기 없이 다음 단의 첫 코를 바로 떠주는 거예요. 기둥사슬도 없고 그냥 짧은뜨기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바닥단 8단 진행하면서 모서리 부분이랑 여기 옆선 부분에 다 코를 주워줬는데요. 이제 9단부터 22단까지는 그냥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전부 다 떠주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 코 왔을 때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9단 같이 떠볼 건데요. 지금 첫 코에 빼뜨기 없이 기둥사슬 없이 짧은뜨기로 먼저 시작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코도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짧은뜨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이제 몸통 부분 들어왔을 때 뜨실 때 너무 쫀쫀하게 뜨시면 이 코와 코 사이가 벌어져서 모양이 이제 편물 자체가 이쁘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적당한 텐션으로 너무 잡아당기면서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 무늬가 이렇게 솜이 채워져 있는 실이기 때문에 너무 쫀쫀하게 뜨면은 이게 이렇게 푹 꺼지게 되겠죠. 적당히 볼륨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주면서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떠주시면 되고 모서리 부분에서도 2코를 넣어줬으니까요. 짧은뜨기 한 코씩 한 코씩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떠보시고요.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커 전 마지막 2코도 짧은뜨기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고 이제 마커까지 왔는데요. 이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코에 바로 또 짧은뜨기 하면서 10단으로 넘어가 줍니다. 또 첫
코에 짧은뜨기 해줬던 부분은 마커 꽂아서 꼭 첫 코 자리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빼뜨기 없이 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냥 떠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저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22단까지 떠줬는데 22단까지 뜨고서도 실이 조금 여유 있게 남아요. 한 10g 정도 남는데 만약에 실 남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평단을 더 떠줘서 조금 더 길게 떠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라벨 포인트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라벨 크기랑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길이로 제작을 했는데요. 실 남는 게 싫으신 분들은 22단 이후로도 쭉 더 떠주시면 되고 코에 변화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만 42코 빙글빙글 쭉 떠서 22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보시면 저희가 바닥 만들어준 부분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편물이 뒤집어지지 않게 꼭 겉면을 보면서 떠주시면 되고 너무 힘줘서 뜨게 되면은 이렇게 코 사이가 다 벌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7호 코바늘로 여유 있는 텐션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쭉 해보시고 저희는 22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40, 41, 42. 자, 이렇게 22단 총 42코 떴는데요. 그럼 이렇게 또 마커 표시한 곳이 나와요. 자, 여기서 단의 마무리,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빼뜨기 했을 때 약간 단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실 정리해주고 손으로 조금 만져주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떴을 때 실이 이 정도 남습니다. 만약에 더 길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더 평단을 길게 떠주셔도 되고요. 30cm 지퍼로 준비해 주신 분들은 여기 시작 사슬이 더 길기 때문에 실이 이 정도까지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 차마다 어느 정도 소유량 차이가 있으니까요. 전 여기서 이제 도안대로 떠주고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실 잘라주고 풀어서 돗바늘에 끼워서 실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껴준 다음 자, 여기서 코처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 빼뜨기 해줬던 자리에서 하나, 두 번째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실 빼옵니다.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빼뜨기 코 위에서 아래로 쭉 밑으로 통과해 주시면 당겼을 때 코 모양이 살짝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남은 꼬리실은 안쪽에 숨겨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코와 코 사이를 통과하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얇은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요 실 보시면 이렇게 솜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은 정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은 빼주시고 코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벌렸을 때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바늘 넣어주시고 끌어서 통과하듯이 가져오는 느낌으로 쭉 해서 바늘을 숨겨주시면, 그러니까 꼬리실을 숨겨주시면 되고 저는 돗바늘로 마저 더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단의 차이가 있는 거는요. 손으로 편물을 조금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지퍼를 달아주면은 이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퍼 바로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도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면을 뒷면으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앞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코수가 42코로 끝이 났는데요. 42코를 2로 나누면은 이제 21, 21 이렇게 돼요. 그래서 21코, 21코씩 반반 나눠주시면 되는데 지퍼를 보시면 이렇게 닫았을 때도 이 정도의 넓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코 한 코 남겨주고 20코 20코로 분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반을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뒀을 때 양 옆에 오는 이 코를 표시해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코 띄고 또 21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끝과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제 지퍼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작 사슬을 제가 정해드린 이유가 이 지퍼 길이에 맞게 딱 맞게 해준 거고요. 만약에 더 길게 뜨신 분들은 이제 15cm 지퍼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30cm까지 뜨기엔 너무 기니까 어느 정도 설정만 하시고 지퍼 끝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걸리는 부분은 꼭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남으면은 남는 길이는 안쪽으로 숨겨주거나 잘라서 풀리지 않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대로 이제 해주도록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뾰족한 수혜용 바늘 그리고 수혜용 실 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조금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로미오 실을 한 겹 풀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바늘도 약간 뾰족한 돗바늘로 준비했어요. 손에 찔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약간 뭉툭한 얇은 돗바늘입니다. 이렇게 쭉 끼워주시고 한 겹으로 꾸며줄 거기 때문에 이 끝은 매듭을 지어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열어서 꾸며주도록 할 건데 자, 저는 이렇게 뒀을 때 지퍼를 닫았을 때 딱 이런 느낌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 만약에 이 지퍼 고리가 이렇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 꾸며주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상관없지만 저는 이 방향으로 달아줄 거고 여기 앞면 먼저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옆면을 펴서 보시면 저희가 꼽아줬던 이 마커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중심 바로 양옆에서부터 이 지퍼 이빨 부분이 닿도록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첫 코, 마커 있는 코 제외하고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첫 코 부분 머리 여기와 이 지퍼의 이빨 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고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팀핀으로 고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꾸며보도록 할 건데 지퍼를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지금 카메라에서는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네, 이 지퍼에 남는 이 시접 부분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라인에 계속 바늘과 실이 오도록 일자로 꾸며줄 거고요. 그리고 이 소미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뜨기 머리 코 부분, 이 밑에 라인대로 꾸며주도록 할 겁니다. 소미가 다른 실에 비해서 바느질하기 굉장히 쉬운 실이고요. 코가 굉장히 잘 보이는 실이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이빨 부분 바로 밑에 있는 이 라인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찔러주세요. 자, 이 상태로 요 마커 기준 바로 오른쪽 코, 머리 코를 밑으로 지나도록 이렇게 관통해 줍니다. 여기 V자 코가 침범되지 않도록 바늘을 찔러 주시고요. 쭉 빼서 당겨서
실을 빼주시고 첫 시작 부분은 고정이 단단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옆으로 들어갈 코는 요 V자 코 보시면 이렇게 들쳐보면 구멍이 있죠?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뒤에서 지퍼 부분은 요 라인대로 오도록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대로 쭉 이렇게 쭉 해줄 거기 때문에 바늘이 계속 같은 라인으로 통과되도록 꼬매주셔야 해요. 그리고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퍼가 울지 않기 위해서 요 바늘이랑 지퍼 그리고 요 편물이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바늘을 쭉 꽂아주셔야 지퍼가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실을 쭉 뽑아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주시면 요 코 밑으로 실이 숨기 때문에 요 겉에서 꼬매는 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꼬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V자 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당겨서 꼬매주시고 아까 했던 그 자리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첫 부분만 튼튼하게 꼬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땀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옆에 땀으로 넘어가서 또 요 짧은뜨기 V자 머리코를 침범하지 않도록 바로 밑에 라인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빼주시고 그 전 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왔던 자리가 있고 들어갔던 자리 있는데 들어갔던 자리에 바늘이 한 번 더 오는 게 맞아요. 자, 박음질로 꼬매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음질 기법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고정이 잘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지퍼를 많이 사용하셔도 그 부분이 까지지 않고 편물이 변형이 거의 없어요.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손바느질 해주시는 것이 좋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왔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늘이 나온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 땀 더 앞으로 찔러서 그대로 편물도 통과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또 수직이 되도록 잘 꽂아주시고 통과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만큼 지나쳤으니까 뒤로 빼면서 바늘을 찔러주는데 바늘이 나왔던 부분의 중간으로 나오도록 자, 이렇게 온박음질로 꼬매주시면 돼요. 지퍼는. 솜이 실이 바느질이 쉽다고 했던 이유가요. 이렇게 V자 코가 굉장히 명확하고 통통하게 있어서 이 라인을 피해서만 꼬매주시면 되고 이렇게 빼고서 넣을 때 되도록이면 이 V자 바로 밑에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있고요. 이 부분에 약간 기둥처럼 있어요. 이 기둥이 통과되도록 꼬매주셔야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꼬매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편물을 펴가면서 돌려가면서 계속 꼬매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나왔던 자리 그리고 방금 이렇게 실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다시 바늘이 들어갈 곳은 이쯤이 되겠죠. 뒤에서 이렇게 같은 줄에 쭉 이 바느질 라인이 오도록 꼬매주시면 되는데 사실 뒷면까지 깔끔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뒷면이 깔끔하지 않으면 앞면도 그렇게 깔끔한 느낌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뒷면까지 신경 쓰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조금 깔끔하게 달려야 훨씬 기성품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쭉 약간 까다롭더라도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땀의 길이는요. 되도록이면은 이 짧은뜨기 코보다 조금 더 작게 떠주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듬성듬성 뜨게 되면은
고정력이 크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느질한 부분은 타이트하게 당겨가면서 이렇게 실이 또 엉키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쭉 달아주시면 되고, 어디까지 달아주시냐면 요 마커 꽂아놓은 곳 근처까지 달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달고 이 부분 마무리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퍼 전부 다 꼼꼼히 달아주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정도 남기고 다 꾸며왔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손땀이 조금 더 널널해져서 지퍼가 완전 딱 여기 라인에 맞게 간당간당하게 끝이 났어요. 자,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여기 남으면은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 되겠죠. 만약에 시작샷을 늘리신 분들은 30cm짜리 지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길게 남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남는 이 분량은 안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꾸며주시면 돼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 꾸미고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마커 있는 부분이 다 와갈 때쯤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꾸며주셔야지 모양이 좀 안정감이 듭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나머지 부분 계속 꾸며주시면 돼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면서 주시면 되고, 끝부분은 조금 더 여기 안쪽에서 지금 라인 이대로 가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 넣고 부분에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이제 지퍼를 달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느낌으로 꾸미는 게 편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퍼 다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을 끊고 이 방향에서 다시 이렇게 끝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꼼꼼하게 안 됐다고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돌아오면서 한번 다시 고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만 고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늘 넣고 당겨서 간단하게만 살짝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고정을 해주고, 다 끝난 실은 묶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 실이 조금 길게 남으신 분들은 이 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운 실 묶어서 아까랑 똑같은 이렇게 끝에가 매듭 지어진 형태로 한 번 더 가져오셔서 이번에는 반대쪽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 지퍼 살짝 열어주고,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마커가 가운데 꽂혀져 있으면 마커 바로 옆에 있는 왼쪽 코, 이번에 왼쪽 지퍼니까요. 이렇게 왼쪽 코, 머리 코 부분에 지퍼 이빨 부분이 오도록 시작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작 코 기준으로 오른쪽 코에는 오른쪽 이빨이 오도록, 왼쪽 코에는 왼쪽 코 이빨이 이렇게 오도록 해주시면 되고, 바로 바늘 넣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꾸며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 지퍼 여분 부분에 천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처음 여기 왼쪽 꼬맬 때 한 번에 관통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따로 또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약간 안으로 서로 다 넣어서 교차되는 이런 모양이 되도록 왼쪽 코 꼬맬 때 한 번에 통과를 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 코 넘어가면서 통과되도록 또 찔러주고, 첫 코니까요. 아까처럼 여러 번 같은 자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이 됐으면 여기서 옆에 코로 찔러서 앞에도 짧은뜨기 머리 코가 통과되지 않도록 찔러주시고, 바늘 방향 또 수직인지 잘 확인해 주신 다음에 쭉 뽑아서 다시 뒤쪽 코로 들어가서 나옵니다. 또 이렇게 당겨주시고, 또 이번엔 반대 방향이니까요. 저희가 여기가 방금 코를 찔러줬던 부분이고 지금 실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또 한 땀 앞으로 가서 찔러주고, 뒤쪽 코가, 짧은뜨기 코가 침범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겨주시고, 뒤로 한 칸 가서 통과. 또 앞으로 한 칸 가고 나와서 뒤로 한 칸. 자, 아까랑 같은 방식인데요.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또 쭉 꼬매주시고, 쭉 꼬매주신 다음에 여기 마커 근처에서 요 남는 지퍼 숨기는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한쪽 했었던 그 바느질 텐션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요. 지퍼가 울지 않도록 튼튼하게 꼬매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부분 요 정도 남겨놨는데요. 여기 부분도 지퍼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내려주시고 달 수 있는 만큼 튼튼하게 꼬매주셔야 끝까지 고정이 잘 되겠죠? 쭉 뒤집어 가면서 여기 라인 찾아서 바늘 넣어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라인 따라서 빼주시고, 고정해주시면 여기 마커는 이제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커 제외하고 이제 실을 당겼을 때 이 부분, 이 마커 있던 자리가 고정이 안 됐잖아요. 이 부분도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퍼는 살짝만, 이 정도 딱 걸리게만 올려주시고 빼서 근처를 또 튼튼하게 꼬매주신 다음 이 부분은 여기 지퍼 이빨을 가로질러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가로질러서 빼주고 중간에 통과하면서 또 튼튼하게 꼬매주시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해서 안쪽에서 봤을 때 이 가로에도 이렇게 줄이 생기게끔 바느질한 자리가 잘 보이게끔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실 잠깐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지퍼를 쭉 닫았을 때
이 부분이 모양이 잘 고정이 됐는지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좀 덜 돼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하시면 한 번 더 꼬매주시면 되겠죠? 여기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빼서 당겨주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정이 됐죠. 자, 이제 실 잘라주도록 할게요. 여기 마커도 제거해주고 여기 시작할 때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부분은요. 이 실 자르고 남은 실로 한 번 더 바느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매듭 잡아서 묶어주고요. 잘라준 다음 뒤집어주고 여기 부분은 잘 겹쳐지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 이 부분끼리 이렇게 그냥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과 이 편물을 굳이 꼬매줄 필요는 없고 끝쪽에 또 한번 매듭 잡아준 다음 여기 이 부분만 꼬매주면 고정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만 해주도록 할게요. 두꺼운 돗바늘은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잘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얇은 바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더 바늘이랑 실이 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꺼운 바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수혜용 바늘로 라벨, 와펜이랑 지퍼 전부 다 달아주시면 좋고요. 굵은 돗바늘은 실 정리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고정해주고 또 남은 실은 묶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안쪽으로 지퍼 원단 잘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자, 이렇게 울지 않고 튼튼하게 지퍼가 잘 달렸어요. 자, 이제 와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펜 가져오시면 어디에 달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단 딱 보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달아주는 게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요. 살짝 올려주셔도 괜찮고 요 중간쯤에만 맞춰주셔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퍼 열어둔 상태에서 라벨 달아보도록 할 건데 요 와펜 달아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고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침핀으로 미리 찝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수혜용 바늘에 또 실이랑 다 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 껴서 왔고요. 이 바늘이랑 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서 코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퍼 한번 꼬매보셨으면은 이제 와펜 다는 거는 훨씬 쉬워요. 다만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중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매듭 잡아왔고요. 꼬매주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이 위치 기준으로 달아볼 거고 오른쪽 가장 위쪽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 찔러서 빼주면 되는데 바늘이 나오는 위치는요. 여기 보시면 요 빨간 요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직조 라벨에서 빨간 줄 위나 아래로 일자로만 꼬매주시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빨간 라벨에 요 바로 위에 선에서 바늘을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뒀을 때 위치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이 상태로 빼줍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같은 자리 한 번 더 고정을 하기 위해서 한 땀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당겨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당겼을 때 실 들어간 게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요 선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선 따라서만 꼬매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온바금질로 정말 꼼꼼하게 달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해주셔도, 이렇게 약간 포인트처럼 이렇게 겉에를 다 감침질로 꼬매주셔도 되지만,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티가 안 나게끔 이렇게 달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또 실이 지나간 자리가 안 보이죠? 자, 여기 부분 계속 기울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아주시고, 꼭 모든 코를 빈틈 없이 떠준다기보다는 고정시켜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홈질로 꼬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이거는 뒤에서 이제 지퍼처럼 모든 면을 보면서 꼬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세게만 잡아당기지 않으면 요 라벨 다는 거는, 라벨이나 와펜 다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빨간 선 따라서 또 바늘 나왔다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갔다가 꺾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전부 다 달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라벨 그리고 실 색상 선택해서 전부 다 달고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전부 다 꼬매주셨으면 안쪽에서 매듭을 묶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살짝 튼튼하게 첫 번째만 튼튼하게 꼬매주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홈질로 가볍게 꼬매줬습니다. 뒤집어서 바늘을 일단 빼주고, 안쪽 면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여러 번 묶어주시면 되고요. 남은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펜까지 달아줬고, 지퍼 잘 깔끔하게 달렸는지, 와펜 센터가 잘 맞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파우치 만들기는 끝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소미 한 볼과 지퍼 그리고 와펜을 사용해서 귀여운 파우치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바닥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밑에서부터 위까지 넓어지는 모양으로 수압력도 좋고 폭신한 소미실을 사용해서 촉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파우치였습니다. 소미실 자체가 지퍼 연결하는 부분에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개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좋은 귀여운 파우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